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나 민주당의 이재명이나 모두 이제 유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거의 말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입만 열었다 하면 말 실수입니다. 막말입니다. 유세 지원을 하면서 각종 막말 또 논란을 일으키는 이런 말들로 인해서 이재명이 굉장히 이 선거전에 들어왔어도 이재명의 리스크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막말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이 막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총선이 이제 막판으로 치닫게 되면 중도로의 확장이 더 중요해집니다. 소위 산토끼, 집토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토끼보다 산토끼 쪽으로 더 중점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산토끼는 집토끼와는 달리 그러니까 중도층입니다.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투표를 결정하지 않았다. 어느 당을 지지할지 결정을 하지 않았다가 16%, 17% 정도 나옵니다. 10% 언저리다. 그중에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 또 대답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걸 뺀다면 10%, 20% 채 되지 않는 이 중도층이 언제나 막판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이 중도층은 많이 움직입니다. 막말 한마디에 가볍게 지지를 바꿉니다. 서울 지역에 지난 일주일 동안 20%가 넘는 이 지지율이 출렁거렸다라는 게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막말이 중요해집니다. 민주당 쪽은 지금 다른 사람 누구가 아니고 정봉주나 양문석, 정봉주는 이제 이 공천이 취소가 되고 양문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봉주나 양문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가는 데마다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또 공천 리스크에 이어서 이제는 선거운동, 유세 지원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자살골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송은재 TV에 많은 댓글을 봤습니다. 이 도태우와 장해찬 등에 대해서 많은 댓글을 읽다 보면 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 어떻게 해서 이 영남 지방의 굳건한 지지층의 이 목소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이 영남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 선거 막판이 되면 언제나 중도층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영남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이 서울 수도권 한 표를 잡기 위해서 영남의 10표를 포기한단 말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태우가 대구고 또 장해찬은 부산입니다. 이게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입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별로 한 표만 앞서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10표가 뒤지더라도 영남 지역은 국민의힘이 당선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영남 지역은 낙동강 벨트가 아마 500표, 1000표로 갈리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만 잘하면 좀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남권에 있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언제나 참 불만을 터뜨리는 이 집토끼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1, 2%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서울의 한 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태우와 장해찬 등의 문제가 있고 황상무 수석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황상무는 조금 전에 사죄를 드렸습니다. 국민들 앞에 또 유족들 앞에. 황상무 사퇴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 사퇴를 이게 참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문제, 여권 전체의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태우나 이 장해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기를 하게 된다. 때를 놓치게 된다. 또 좀 우유부단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집토끼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토끼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한 표라도 이겨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선거 막판이 되면 이 산토끼로 향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야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토끼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 단합,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그 대신에 민주당은 지금 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막말, 뭐 각종 이 뭐 공천이라고 할 수 없는 완전히 사천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뭐 많이 탈당을 했습니다. 또 그런 대로 이렇게 모양을 뭐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위성정당 부분도 완전히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저것도 적당히 어느 선에서 또 무마를 할 겁니다. 뭐 문제가 있는 대로 여론이 좀 조용해지면 또 이렇게 무마를 할 겁니다. 이 작업을 이해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합을 해가는 모양새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이 가장 실수를 하는 대목이고 자살골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이 1선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클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공동선대위를 꾸릴 때도 이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이렇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없습니다. 공동선대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이 공천도 이렇게 됐고 엉망이 됐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제 민주당을 완전히 개딸당으로 만들어서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유세 지원을 직접 전국을 다 나서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은 지금 여러 가지로 반발을 하다가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좌파 뭐 단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해찬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부겸이 이렇게 수그러든 모습을 보인다. 이재명이 1선에 나섰다. 이렇게 되면 사법 리스크나 공천 리스크 이걸 다 떠나서 이제 유세 지원만 가지고도 이재명의 각종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양문석 관련해서 이 뭐 양문석은 민주당 내에서 참 난립니다. 이 양문석은 그러니까 방통위원도 지냈습니다. 이 언론 쪽의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이 야당 몫으로 방통위원도 지냈습니다. 이 양문석은 뭐 입이 거칩니다. 그래서 노무현에 대해서 양문석이 뭐 불량품이다라고 하고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있는 노무현에 대해서 뭐 정말 꼴보기 싫다라든지 무슨 환경운동을 하느냐 뭐 이렇게 비꼬고 각종 막말을 한 것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이 양문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말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정치인은 정치인에 대해서 뭐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양문석을 비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봉주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처음에 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좋지 않다. 너무 위험하다. 정봉주는 뭐 말 한두 마디가 아니니까요. 이 파면 팔수록 계속 막말이 나오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이 조정을 아마 이해찬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이 조정에 들어가자 하루 지나서 이재명이 말을 바꿉니다. 이 정봉주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봉주를 자릅니다. 양문석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어젯밤에 이 양문석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겁니다. 뭐 여론은 이건 뭐 양문석의 말은 뭐 거의 막말입니다. 양문석은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더 뒤집어져 있는데 여론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양문석을 자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중도층에 이 서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을 보고 또 입장을 바꾸든지. 이재명은 뭐 말을 바꾸고 하는 것이 뭐 언제나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양문석이 이렇게 노무현에 대해서 불량품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노무현이 그래도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한 부분이었죠. 그 당시에 민주당 쪽 지지자들의 강한 반대를 뚫고 노무현이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문석이 이렇게 불량품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도 수습을 하지 않을까. 이게 중도층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유세 지원에 나섰는데 입만 열면 막말이고 실언입니다. 뭐 이찍 하다가 살만하다 싶으면 입원을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 이건 이재명의 유권자 폄하입니다. 유권자를 멸시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잘 꼬집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르다.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를 전진시키는 일에 앞장서겠다. 민주당 이재명은 그런 후진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비해서 꼬집었습니다. 일찍 이찍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이 입에 담고 다닙니다. 이재명이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막말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뭐 막말을 한 사람 누구를 뭐 쳐내고 어쩌고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입니다. 앞으로도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의 이 막말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실언도 계속됩니다. 부산, 울산을 어제 방문해서는 집권 여당 때문에 못 살겠죠.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실언을 해서 또 뭐 여당이 하도 욕을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헷갈렸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지금 자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지원 유세를 다 해야 한다. 자기 이름으로. 이재명이 이렇게 나서서 지원 유세를 온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실언이 막말이 더 부각이 되는 것이죠. 부산,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기자회견 도중에 이재명이 이 셔츠를 내리고 자신의 목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기로 피습이 된 그 목 상처를 보여주면서 또 경찰이 뭐 증거 현장을 인멸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게 또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재명이 이렇게 흉기 피습을 당한 이후에 부산대 병원을 패싱했다. 부산대 병원에서 이 황제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전을 했다. 왜 그랬느냐? 부산대 병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부산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있어서 부산은 적과 같은 것입니다. 부산대 병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부각시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점이죠. 이재명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실언을 계속하고 막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의 막말은 계속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민주당의 모든 유세 지원, 선거를 모두 자기가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 이 공약 대결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만을 잡아왔다. 거부권을 노리고 법안을 제정하는 그런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그런 만행도 여러 번 저질렀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책도 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전국에 걸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조국은 사실은 좀 외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조국이 지금 설치는 공간이 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부분입니다. 그건 이 선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주당의 견제가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조국 부분은 좀 외면을 하는 것이 맞다. 또 조국이 주장하는 것이 거의 앞뒤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거의 폐악질에 가까운 것이죠. 자기 뭐 한풀이를 하러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 전체로 봐도 조국이 지금 설치는 공간은 민주당으로서는 집토끼입니다. 완전히 강성 지지층들만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총선 국면에서 조국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공천 리스크, 막말 리스크 이걸 계속해서 집중 공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공약으로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널리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 그 뒤를 공약이 받쳐줘야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과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승부처가 이 중도층 산토끼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도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김성태부터 그 공천에서 자를 때부터 이게 한동훈의 완벽성,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치밀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나쁜 면으로 보면 결백증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의 좋은 점도 있고 또 약간의 빈틈도 이런 부분에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지금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본인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25일 남은 이 선거 국면에서, 총선 국면에서 지금 영남군의 집토끼들의 저 실망, 저걸 한동훈이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정치권의 분위기입니다. 이 한동훈의 결단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고 한동훈에게 힘을 몰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이재명을 두고도 이렇게 리스크로 점철이 되어 있는 이 이재명을 두고도 이해찬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이재명의 힘 몰아주기, 당내 수습, 당내 결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